네, 2016 서울 갈등국제 컨퍼런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미래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재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별히 발제자분들 그리고 미래세대 모니터링단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님께서 이번 세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발제자분들, 미래세대 모니터링단 그리고 박호근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서울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오느냐고 좀 복장이 좀 자유로운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은 저는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에 송파구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거기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8년 동안 재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청년들 문제가 저희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수당 사업 직권 취소 이거를 철회하라는 우리 노력들이 있었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다 함께 결의문을 또 내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에 청년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들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서울 갈등 국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 바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자리로 구성된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미래 세대의 재현이라는 세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세션은 특별히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5분의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본 컨퍼런스의 준비 단계부터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앞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을 쭉 고민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의 주인공인 미래세대 모니터링단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상원 학생입니다. 고영경 학생입니다. 이슬기 학생입니다. 또 선우하늘 학생입니다. 유한별 학생입니다. 자, 하여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요. 셋 다 딸입니다. 큰 딸이 이제 22살이고 둘째 딸이 20살인데 벌써 첫째하고 둘째가 흔히 말하는 청년 세대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생한테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상원 학생, 우리 김상원 학생은 내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유학 준비로도 상당히 바빴을 텐데 이번 갈등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평소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점점 이제 거시적으로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간의 그 미시적인 갈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청년으로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민으로서나 뭐 청년으로서의 거는 기대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일단은 뭐 서울시에 살아가는 이제 한 청년으로서 이번 컨퍼런스를 열어주신 거에 참 감사를 드리는 바가 참 큰데요. 이제 서울시의 미래 세대가 서울시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울시 역시 그 갈등을 잘 관리하는 선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름 참 오전 시작한 세션부터 통찰력 있게 컨퍼런스를 모니터링한 미래 세대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고영경 학생의 모니터링 결과를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기 소개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YMCA 갈등 서포터즈 고영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히 이웃 간 갈등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저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웃들이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하고 또한 한 공동체가 되어 갈등을 예방해 가는 것이 바로 갈등의 관리가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갈등의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등 관리에 있어서 청년들 역시 하나의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의 주체적인 힘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제 갈등 컨퍼런스를 통해 서울시가 모범이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멘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고 또 우리 본 컨퍼런스를 주최한 우리 서울시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통찰력 있는 모니터링을 해준 그런 멘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 세대의 진지함 또 나름 또 출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어렵게 모신 훌륭한 연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프랑스 CNDP 위원장을 맡고 계신 크리스티앙 레리, 그다음 싱가포르 CMC의 림란 유안, 그리고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님이십니다. 앞선 세션들을 통해서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또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로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해주신 마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슬기 학생,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발제하신 분들한테 자유롭게 질의 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개혁 시민연합 청년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 CNDP 위원장이신 크리스티앙 레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오전 세션에 크리스티앙 레리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면은 공공갈등 관리의 핵심이 이제 토론이고, 그러한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공평성, 엄격성, 투명성, 그다음에 과정 신뢰성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제 경험상 한국에서는 토론을 통해 공공갈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더 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정보를 숨기기도 하고, 혹은 뭐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보다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고자 절차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 과정에서 토론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이 토론 과정이 하나의 합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싸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저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공공 갈등을 토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사회적 인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통역을 잠깐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런 걸 쓰니까 꼭 봉숭아 학당에 온 것 같아가지고 Voilà, je vais traduire brièvement ce qu'il a dit tout à l'heure. Il est plutôt douteux sur la possibilité de résoudre des problèmes et des conflits à travers le débat, puisque dans son expérience en Corée du Sud, le débat n'arrive pas toujours à une résolution des problèmes ou des conflits. Et alors, il se demande quels seraient les principes les plus importants pour rendre le débat comme solution alternative nécessaire pour la résolution des conflits. Voilà. À vous maintenant. D'accord. Bien, comme je l'indiquais ce matin, en effet, le débat public, le fait de donner la parole aux citoyens, ne permet pas généralement de résoudre les conflits.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갈등을 해결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Même si, de manière générale, le débat permet de modifier le point de vue d'un certain nombre de personnes. 그렇다고 토론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관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is il y a évidemment un certain nombre de situations très conflictuelles où à la fin du débat, les plus grands opposants, les opposants les plus déterminés, effectivement, ne sont pas convaincus par les arguments apportés par les uns ou par les autres, voire même par des expertises indépendantes.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는 항용,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Néanmoins, ce que je crois, comme je l'indiquais ce matin, tout ce qui concerne les décisions publiques, il y a des gagnants et des perdants. Et donc l'objectif est de faire en sorte que les perdants soient entendus et qu'ils puissent avoir des compensations de manière à ce qu'une décision publique, évidemment, qui ne peut satisfaire tout le monde, l'ensemble des citoyens puissent accepter cette décision et ne pas la considérer comme totalement illégitime, ce qui conduit à des blocages qui peuvent durer plusieurs années.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모든 결정은 그 자체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 결정의 끝에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자들과 그 결정에 반대하는 자들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생략하지 아니하는 결정들은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승복할 수 있는 이유들, 또 결정의 패자들조차도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토론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ais pour nous, le débat public n'est pas un élément de résolution des conflits essentiellement. 그래서 토론은 갈등 해결을 궁극적으로 목표하지 않습니다. C'est un élément qui permet d'informer de manière complète l'ensemble des citoyens qui sont concernés. 토론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계기입니다. De recueillir l'avis et de prendre une décision en tenant compte de l'avis du plus grand nombre de citoyens.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토론을 거친 결정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 그 모든 의견들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수렴하고 또 가장 많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내기 위한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 donc de co-construire un intérêt général plus important, plus accepté par l'ensemble des citoyens.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토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t comme je l'indiquais ce matin, le dispositif qui va être mis en place prochainement de conciliation ou de médiation a pour objet, avant que
les situations deviennent trop conflictuelles, que quelqu'un qui n'est pas partie prenante de la décision, qui est indépendant, puisse mettre autour de la table l'ensemble des parties prenantes, mais qui ne sont pas l'ensemble des citoyens, mais qui sont les représentants des responsables politiques, des associations environnementales, voire même du patronat ou des syndicats, pour résoudre ou en tout cas réduire les conflits. Mais donc c'est quelque chose de tout de même quelque peu différent. 그래서 그것이 알선이든 조정이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참여를 조장하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의 제도화, 그것이 공공토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이 충분히 됐습니까? 네, 대답 충분했습니다. 네, 예.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on the Singapore experience in this public participation. We have a lot of public housing estate, and there will be cases where we will do upgrading. So a surface car park, we may build a multi-story car park, and then for the blocks, they may do some extension and so on. So we have a public discussion, public dialogue. But the whole idea is to explain to them the need for doing all this. But at the end, how do we decide? We say if 75% majority agree to proceed, we go. If you don't get 75, we don't go. This is a question to Christian. No, not a question. I'm sharing my Singapore experience. 네, 그 시간이 또 많지는 않아서 이 정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저 답변은 충분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선우하늘 학생한테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청년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선우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란위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 특히 공동체 조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갈등 관리의 주체로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갈등 해결이나 갈등 조정의 주체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 혹은 제3의 조정자를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 갈등 관리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년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공동체 조정과 청년 참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학업 혹은 일자리 등의 문제들로 원래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it's got a question of whether the youth has the authority, the responsibility to make a decision. Because if the youth is below a certain age, it just don't have the authority, the power, and therefore you can't get involved in some of the public debate. You know, but for example, if you can get involved, like in Singapore, where those housing estates, we're going to decide whether we're going to have this area to put a playground, for example, some sports activities that involve the youth. We will definitely get the youth, the viewpoint on whether this is the right location for, putting the play equipment or the sports activities. Now, I want to add on to the participation of the youth here. I have not mentioned in Singapore we have this program called peer mediation. Peer mediation are really mediation for the youth. We have people from 12 years old onwards. We conduct mediation for them, and then once they get training, they do the mediation themselves. So in the school, for example, when they get conflict with their colleagues and so on, then you have two peer mediators sitting there to resolve their own problem. The teachers are not involved. The teachers are just outside just to supervise. So this peer mediation is very good because you train the youth when they're young to acquire mediation skill, so that when they grow up, they know how to handle conflict and so on.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네,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엔 유한별 학생한테 또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행정개혁 시민연합에서 청년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 세대를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정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행정학도로서 서울시 갈등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었다 여겨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갈등을 조정, 관리하여서 국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즉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하동현 교수님과 홍수정 갈등 조정 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동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등 조정 담당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갈등 조정 시스템의 역할 유형을 내부 조정자, 전문 상담사, 해결 주도자, 협력 참모, 제도 설계자 5가지로 나눈 연구 결과에서 갈등 조정 담당관의 역할은 전문 상담사의 역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연구 결과가 전문 상담사의 비중이 크다고 나왔지만 교수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수정 갈등 조정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갈등 조정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실제로 다루는 갈등은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주민이 불신하는 공무원이 성난 주민을 대하는 것보다 서울시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중재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소통 측면에서 갈등의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동현 교수님부터. 예. 서울 제가 분석한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유형을 구분했고 이번에 3년간의 3년 갈등 중점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3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년 동안의 갈등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현재 나타난 역할이 제2유형에 해당하는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한 학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갈등 관리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갈등 조정 담당관이라는 이 전담 부서가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의 행정 조직 속에서 상당히 이제 이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부서와 이 갈등 조정 담당관이라는 시스템을 갈등 조정이라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조직 내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속에서 이제 4년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전문 상담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는 제가 조금 약간 수동적이지 아니었나, 소극적이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담 부서나 사업 부서가 사업을 대응을 하고 이 속에서 이제 갈등 관리 부서가 설치되었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어드바이스하고 이제 조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갈등 관리 시스템이 조직 부서와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갈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역할에 대한 위상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저는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유형에서 특별한 유형이 어떤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약 80% 정도가 이제 전문 상담사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의 유형이 좀 더 이제 분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조정자로서의 어떤 그 갈등 조정 담당관의 역할이 좀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달려나가서 좀 더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그 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부서들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 어떤 갈등 조정 담당관의 이러한 모습이 좀 이상적이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분산화되고 좀 더
좀 더 다중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더 이게 자리 잡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부언을 하자면 이제 갈등 관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우려 섞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갈등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이제 기획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제 갈등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갈등이라는 요소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거를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관계는 없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사업 부서들이 갈등의 잠재성이 높은 어떤 그 사업들을 좀 배제를 하는 오히려 갈등의 잠재성이 낮은 사업들만 주로 이렇게 그 정책의 어떤 구체화로서 추진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리 되면 오히려 뭐 갈등 관리는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반영한 어떤 사업의 구체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혹시 갈등 관리가 너무 잘 되면 이렇게 갈 것에 대한 우려로서 제가 한마디 첨언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리 홍수정 담당관님.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청년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 갈등 조정 담당관이 있는 그 부서국 자체가 서울혁신기획관의 갈등 조정 담당관이 있는 건데 거기에 청년정책 담당관이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한 거예요. 그 청년의 역할이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을 공동체를 새로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활동가이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든지 뭐 하던 간에 어쨌든 그런 어떤 주체이든 리더이든 이런 것들이 된다 하면 바로 갈등 조정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그 서울 YMCA에서 주건일 팀장이 발표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민관 협력의 그런 역할들도 바로 청년들이 함께 한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사례를 듣게 된 건데 성북구의 개울장이라는 그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그 시장에 함께 와서 때로는 조종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이렇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그 시장을 활성화했던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등 조정 담당관의 어떤 갈등 조정 프로세스 상에 있는 그런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실제로 나아가서 그 마을과 그 다음에 도시에서 그 청년의 역할들을 이제 새로이 우리가 전환해 보면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활력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청년들이 바로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5명의 우리 젊은 미래 세대 학생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질문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중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5분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갈등 관리 및 발제자 원고를 쭉 스터디하고요. 이번 컨퍼런스에 어제 열렸던 프리세션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본 우리 청년 대표들이 서울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한 미래 세대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제언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슬기 학생? 네. 미래 세대의 제언 및 다짐. 하나, 서울시는 2016 서울시 국제갈등 컨퍼런스 개최를 시작으로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하나, 서울시는 조정과 예방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갈등 관리에 힘쓴다. 하나, 서울시는 갈등 관리와 관련한 제도 확립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미래 세대는 갈등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우리 사회가 이웃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3일 미래 세대 대표 김상원, 고영경, 이슬기, 선우하늘, 유한별. 이거 받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언서 전달식이 있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서울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한 미래 세대의 제언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에는 아시는 바대로 1000만 인구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은 갈등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좀 더 실천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는 미래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을 넘어 상생을 향하는 서울시의 도전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말이죠, 자치단체 최초로 갈등 조정 담당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만 5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여러 성과들을 냈고요. 또 적극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갈등 관리의 선진 도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갈등 해결의 업무가 비단 집행부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풀어가야 할 매우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미래 세대의 재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귀를 열고 들으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훌륭한 컨퍼런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의미한 발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국내외 갈등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컨퍼런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꼼꼼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갈등 사례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우리 서울시의 갈등 관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 서울 갈등 국제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